기본적으로 이제 사주를 공부할 때 우리가 음양 이런 건 이제 조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행, 그 다음에 뭐 간지학이라고 해서 그냥 이것을 다 그냥 관지화를 시켜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육침이라고도 하고, 이제 뭐 십성이라고도 하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나, 지장간도 파야 되고, 그 다음에 12운성, 12신살, 요런 12운성이나 이런 지장간까지 이렇게 파버리면 요건 운도사가 돼. 운도사.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시 하는 거는 운이지만 사주 원국을 이렇게 파악하려면 기본적으로 요 정도에서만도 기존에는 사주풀이를 했단 말이지. 옛날에는 지금도 뭐 고법을 쓰는 분들은 12운성이나 12신살을 잘 안 쓴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근데 요걸 알아야 기가 막힌 운도사가 돼. 이거는 그냥 어떤 설계도 파악 요 정도로 본단 말이지.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음양은 그냥 밝다, 어둡다, 남자다, 여자다. 크게 나누면 여기에 이제 인간이 이렇게 들어갈 테고, 그렇죠? 인간이 들어가고, 여기는 땅이 들어갈 테고, 밝다, 해다, 달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눈다는 얘기지. 그런데 그냥 이렇게만 나눠놓고 수업 끝이야. 이거를 어떻게 쓰는 거를 이제 가르쳐 줘야 되는데, 기존 명리에서 그냥 이렇게 하고서 쓱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여러분 몫이 된단 말이지. 그러다 보면 그거 깨달으려면 10년 걸려. 그러면 10년 공부하면 다시 음양으로 넘어온다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란 얘기지. 확장을 시키란 얘기야. 사람은 누구나 땅을 좋아하게 돼 있어. 양은 음을 찾아가게 돼 있다고. 남자는 여자를 찾아가게 돼 있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남자를 잡아두려면 집에서 어둡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어둡게. 침실을 어둡게. 그러니까 호텔 가면 전부 다 희미하고 다 이런 거고. 사람이니까 땅을 좋아한단 말이지. 돈을 땅에 묻어라 항상 어른들이 하는 거 아니야. 땅 사라. 땅은 거짓말 안 시킨다. 근데 남자는 땅을 좋아하겠지. 여자는 밝은 거, 아파트 좋아한다니까. 여자는. 근데 여자 중에서도 양기가 충천한 여자들은 땅을 좋아할 테고, 기본적으로 여자는 아파트를 더 좋아해. 남자는 땅을 더 좋아하고. 항상 보면은 남자들은 정원 있는 집을 가고 싶어 하고 여자들은 아파트를 가고 싶어 한다고. 이제 그런 게 음양의 어떤 논리란 얘기지.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사주에 적용할 때 이 양을 많이 쓰는 사람은 자꾸 음을 추구하려고 하고. 왜? 음양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유용성이 생기는 거거든. 할 일이 생기는 거란 말이야. 너무 뜨거우면 사람이 퍼지고 타버린다고. 너무 추우면 웅크려들고 소극적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웅크려져 있는 사람은 약간 양기를 보충시켜주면 이 음이 녹으면서 활발해질 테고, 양이 꽉 찬 사람은 약간의 음을 보충해 줌으로써 시원함을 느낄 테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사주에 접목시키는 거지. 그래서 음양, 조후적인 거, 이걸 파악해야 되고, 오행이라는 거는 목화토금수가 있는데, 자연의 변화를 인간이 문자화를 시켜놓은 거잖아. 그냥 자연은 그냥 거짓말을 안 시켜. 그냥 목에서 화, 처음에 튀어 올라와서 꽃이 피고, 그 다음에 결실을 맺고, 다시 그 씨앗이 떨어져서 다시 봄에 어떤 이 기운을 맞는단 말이야. 그거를 반복하는 거란 말이야, 자연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사주에서 볼 때, 이거를 이제 천간으로 볼 때는 목화토금수 해갖고 두 개씩 짝을 져서 천간의 정신은
늙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늙지 않는다. 그래서 천간은 사람은 정신은 100살이 먹어도 사랑하고 싶은 거고 늙지 않는다니까. 아직도 20대 같은 마음이 있다니까. 그런데 지지는 12개로 돼 있잖아. 토가 2개가 더 끼므로써 왜곡이 됐단 말이야. 왜곡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현실은 실질적으로 치고받고 형충파해에 의해서 우리가 논리를 전개한단 말이지. 여기서는 천간에서는 그냥 목생화, 화생토, 토북수 이런 어떤 그냥 논법이 적용된단 말이지. 지지는 아니야. 지지는 그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진짜 치고받고 현실이란 말이지. 그래서 그것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천간은 명이고 지지는 실이다. 아래의 바지족을 입었다. 명실공히 이렇게 되는 거야. 명실공히. 그래야지 이제 뭐가 되는 거지. 그리고 천간은 꿈도 돼. 천간에 떠 있는 건 꿈이야, 꿈. 근데 갑이 예를 들어서 신을 깔고 앉았다. 천간의 꿈은 갑인데 펼쳐지지가 않는 게요. 그런데 이놈이 이게 막 관이다. 언젠가는 관운이 10년짜리가 오든지 이렇게 올 거란 말이지. 인이나 뭐 묘가 오든지 이렇게 온단 말이지. 그럴 때 이놈은 이 관을 평상시에는 이게 맹물조합장이야. 맹물조합장. 그러다가 어떻게 돼? 이게 딱 오니까 진짜 조합장이 돼버리는 거지. 요렇게 꿈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게. 그러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천간에 떠 있는 글자가 없으면 생각도 안 나. 사주의 8글자는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가장 잘 쓸 수 있는 글자를 갖고 태어난 거야. 호흡이 뻥 터지는 순간에. 이게 우리가 여기서 뭐 사회다, 나다, 뭐 막 이렇게 지칭을 하지만 결국은 나의 무기란 말이야. 나의 무기. 결국은 내가 다 쓰는 무기란 말이야. 내 고생 보따리란 말이야. 이게 내 고생 보따리. 내 고생 보따리를 운에 의해서 어떤 환경에서 잘 꺼내 쓰는 사람은, 부드럽게 합의돼서 뭐 융화가 잘 되는 사람은 잘 쓸 테고, 맨날 깨지고 원진 먹고 기문 먹고 형되고 충되고 파되고 이러는 사람들 같으면 세상살이가 다변하겠지. 고생스럽겠지. 이제 그런 원리란 얘기지. 그래서 오행이라는 거는 우리가 자연의 변화되는 모습을 문자화시켜서 우리가 표현을 해놓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소우주의이기 때문에 그 자연에 또 순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자연법, 계절학, 이 계절론법이 잘 맞더라. 근데 이 계절론법을 쓰다 보면 여기서 이제 사물에 대한 물상이 나온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그 물상으로 또 물상론이 이제 나오고. 간작이라는 건 뭐냐면 이 오행을 다시 천간은 가불로 쪼개놓고 지지를 인묘로 쪼개놓고 이렇게 해서 천간과 지지를 10간 12지로 만들었거든. 10간 12지로 만드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이거를 그냥 옛날에는 목입니다, 청색이에요, 이렇게 토탈로 가버린단 말이야. 이건 아니란 얘기지. 갑은 뭔가 치고 올라오는 이 강렬한 에너지를 가지고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을은 요 시작된 것을 가지고 다시 이쁘게 재건축을 한다든가,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요렇게 만드는 게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 요 간지를, 천간과 지지를, 그러면 밑으로 내리면 호랭인데, 이 호랭이는 역마성을 가지면서 기본적으로 먹이 활동을 200km씩 하니까 기본적으로 역마란 말이야. 많이 도로댕기고 움직일 수 있고, 직장인이라면 전근 같은 것도 잘 갈 수 있고 출장도 잘 갈 수 있고, 교육 뭔가 세워 올리는 행위다 보니까 봄이니까, 초봄이니까 무언가를 새로 키우고 보살피고 하는 일, 교육적인 측면이라든가 진짜로 건물을 뼈대기를 올린다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호랭이, 무시무시, 호랭이를 보면 딱 사람들이 기겁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무시무시가 들어간다고. 무시무시. 그러면 무시무시가 뭐 있어? 군, 경, 법무, 사법, 의료, 교육. 요새는 돈도 사람을 죽이니 금융.
이런 것까지 포함이 돼 있는 글자란 얘기지. 이런 걸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는 목이면서도 이노술 화국을 가는 놈이니 인중 병화를 품은 놈이니 이놈은 항상 빗소리 전자 전기 이런 곳에 관심이 있고 그걸 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간지, 그래서 음양학, 오행학, 간지학 이렇게 푼단 말이야. 그래서 뭐 추명학, 추리해서 추리해서 표현한다. 간지 그대로 받아들인다. 글자를. 그래서 이 사주는 간지, 글자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사람이 어떻게 제일 잘 쓸 수 있고 못 쓸 수 있냐를 파악하는 거란 얘기지. 내 무기를, 8글자의 내 무기를 잘 쓸 수 있냐 없냐를 파악하는 거야. 그 다음에 육치는 대상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야. 대상. 이 오행을 우리가 육친으로 쪼개놔서 대상을 나타내는 것은 그것이 과연 뭐냐.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니까 인간이 살다 보니까 이 8글자에서 나라는 걸 지칭해놓고 그 글자가 도대체 비견 겁제 이렇게 갖고 나눈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대상, 그게 할아버지냐 할머니냐 이렇게 또 나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요거만 갖고도 옛날에는 고법에서는 풀었단 말이야. 신강신약의 논리로 풀고 조후로 풀고 이런 식으로 풀었단 말이지. 용신으로 풀고 옛날에는 용신 한번 정해지면 자월 기토 무조건 화가 필요합니다. 용신 한번 정해지면 절대 안 바뀐다는 얘기지. 근데 운에 의해서도 용신도 바뀔 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용신의 그 개념이 월권에서 투출한 사회에서 투출한 것을 이제 용신으로 쓰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지금 공부가 되고 있는데, 옛날의 용신체계법은 그냥 뭔가를 필요한 걸 보충해주는 역할. 당신한테는 이게 꼭 필요해요. 그럼 자월 기토는 뭐 불나라를 가야 되니까 밝은 데 가서 살아야 되고 남쪽 가서 살아야 되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지. 근데 그거는 맞을 때가 있고 틀릴 때가 있어. 오류가 발생하더란 얘기야. 옛날에는 산업공상 시대에 월에서 뼈대기가 4대부면 아버지가 4대부면 나도 4대부예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장사꾼이다, 옛날에 밥상 장사다, 그럼 나도 그거 이어서 했단 얘기지. 옛날에는 가업으로, 조선시대 때는, 고려시대 때는. 근데 지금은 산업공상만 있는 게 아니오. 직업이 5만 개 이렇게 풀어갖고는 사주를 풀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지장간이라는 거는 내가 현실적으로 마음속에 놓아놓고 있는 어떤 희망이나 어떤 이런 것들은 내 도구란 말이야. 내가 쓸 수 있는 도구. 근데 그 도구는 주머니에 들어있으니까 못 꺼내는겨. 꺼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근데 그게 운이 닿아서 툭 튀어나올 때는 주머니에 있는 걸 쓴다는 얘기거든. 그럴 때는 그게 활성화되니까 거기 궁에서 어디에서 튀어나왔냐를 잘 보아야 되는 게, 어디에서 튀어나왔느냐. 그래서 조상궁에 튀어나왔냐, 부모궁에 튀어나왔냐, 배우자궁에 튀어나왔냐, 자식궁에 튀어나왔느냐. 배우자궁에서 튀어나오면 거의 배우자에 관한 일이야. 내 집안의 일이고 내 개인적인 일이고, 자식궁에서 튀어나오면 자식의 일이고 내 미래에 대한 일이고 취미에 대한 일이고 문 바깥에서 행동에 대한 일이라고. 여기서 월 1일에서 튀어나오면 거의 사회적인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지. 우리가 세운을 대장이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이게 튀어나왔다. 그러면 그 세운에서 튀어나온 모습이 내년이 기해년이니까 이 내년에는 기라는 게 어디서 튀어나왔냐를 보면 어느 궁에서의 일이 발생한다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세운은 천간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드러난 모습이란 말이야. 사건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누구든지 기라는 게 어디서 튀어나왔느냐, 아니면 그냥 쑥 들어온 거냐 운에서,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지장간이나 내가 갖고 있는 글자에서 강화가 되는 거냐, 이런 걸 보고서 내년에 운을 일단 기본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이놈이 달고 들어오는 게 해야 실질적으로